남자가 바람나서 혼자서 애를 낳았다. 홍서범의 아들 전처의 댓글이 계속하여 파묘되고 있다라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서범 씨의 아들이 외도를 한 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바람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모님 되는 시부모죠.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조갑경 씨는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홍서범 씨의 입을 통해서만 그 입장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비겁한 인간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양육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이 외도 문제 같은 경우도 정작 바람을 핀 아들은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봐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대중들을 분노케 만드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홍서범 씨의 아들이 중절 수술을 하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는 스트레스에 조산을 하게 된 이 사태. 근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전처이자 전 며느리였던 이 당사자는 시부모에게 연락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연락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 그러니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기 보면 사건 반장에 나왔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 몰래 부동산도 내놨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찾아갔을 때 임신 중인 자신을 밀쳤다. 상처도 입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2차, 3차적인 분개함을 쏟아내게 만든 사태인 거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조산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아니 중절 수술을 하면 잘 살아보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비판은 빗발칩니다. 지금은 두 사람 학교 선생님 안 하겠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였다. 상간녀는 기간제였다라고 했는데 아들도 기간제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라면 뭐 지금쯤 당연히 기간이 끝났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말도 나와요. 부전자전 어쩔 수가 없다. 평소 이 홍서범 씨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좋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곤 해도 자식 또한 가족인데 부끄러워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여유가 없는 집도 아니고 양육비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인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족 예능 방송으로 출연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사를 보세요. 최근 이휘재 씨도 방송 복귀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하차시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인은요, 결국 이미지가 99%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미지에 엄청난 금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연예인 가족 리스크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이휘재 씨 역시 문제가 터졌을 때 아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를까 SNS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도 유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들의 일이긴 하지만 며느리이자 가족 문제라고 한다면 가족 예능 방송으로 특히나 방송 출연을 꾸준히 해왔었던 두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전 며느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아들을 꾸짖는 참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저는 이 가족 예능 방송이 끊기기는커녕 더욱더 많이 빗발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중절 수술을 요구했대잖아요. 자신의 손주를 베고 있는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였다고 한다면 아들이 굉장히 혼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조갑경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홍서범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홍서범 씨와 아들이 닮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걸 한번 보세요.
입 다물고 있어라. 29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막말을 던졌다.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카메라가 돌고 사람들이 있는데 저 정도라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겠느냐. 이게 22년도 기사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때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의 친모,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을 다 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이때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존댓말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생각만 하도 어색하다라고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파트너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보면은 조갑경 씨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홍서범 씨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는 아니 나한테 왜 지적질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춤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홍서범 씨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조갑경 씨는 왜 나한테 뭐라 하냐? 그러면서 홍서범 씨의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며 몸이 엉망이네 라고 이렇게 막 이제 비아냥거린 겁니다. 장난을 친 거죠. 기분도 나빴겠지만. 근데 이때 홍서범 씨가 어디서 지적질이세요? 입을 닥치고 계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게 현장을 다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 거죠. 카메라가 돌고 있었고 주변에 출연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29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같은 연예인이고 방송인이고 특히나 치매 걸린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건 당시에 홍서범 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죽했으면 조갑경 씨가 공중 화장실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공중 화장실이 편해요. 남들이 나를 못 보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남들을 못 보기 때문에 가장 편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사실 이 당시 때 조갑경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모시고 살았는데 치매가 발병하고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였던 조갑경 씨에게 유독 굉장히 혹독하게 행동을 하고 막 육두문자도 날리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조갑경 씨는 남편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 할 일은 해야 하고 자기 놀 건 놀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어머니를 본인이 다 모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징징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때까지 인고 부부로서 방송 출연을 했고 딸까지 함께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이런 평탄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배경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바람이 났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디 좀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홍서범 씨의 아들 사태를 두고 아빠 닮았다라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개를 해드렸지만 결국 가족 예능 방송으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사람의 입장에선 결국 굉장히 불안했었던 이 시한폭탄 같았던 상황이 터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아내인 조갑경 씨는 이 논란 속에서도 라디오 스타 출연을 예고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고편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라디오 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하차시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작 라디오 스타 공식 홈페이지는 시청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게시판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 조갑경 씨 방송 출연 멈춰달라, 삭제해달라, 편집해달라 의견 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엄마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특히 조갑경 씨가 이렇게 라디오스타라는 큰 예능 방송에 등장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일 겁니다. 하지만 방송도 전에 이미 굉장히 비판받고 있다. 이 과정 중에서 보세요.
바람피는 남자 심리에 이용당했다라는 상간녀의 입장. 상간녀가 이런 폭로를 했죠. 나도 당한 거다. 나도 네 남편이 바람피는 남자였고 그 심리에 이용당했다. 임신하면 한두 달 정도는 남자들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 그리고 같이 잘 때도 있었고 안 잘 때도 있었다. 이게 상간녀가 할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송하다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나도 이용당했다. 나도 네 남편한테 모르고 당했다. 너네 이혼한다고 들었다. 이게 숙행시 사태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상간녀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핑계를 댈까요? 네 남편 이혼할 줄 알았다. 이혼한다고 하더라. 저 같으면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남편 만나는데 이혼 중이라고 하더라. 확실하냐? 아니라면 나는 관계 정리를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요. 같이 잘 때도 있었고 안 잘 때도 있었다. 여러분, 남녀가 같이 잠을 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관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다라는 게 아내되는 입장에서는 식겁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갑경 씨가 저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며 수발을 들었음에도 남편에게 입 닥치라는 소리밖에 못 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만큼 자신의 며느리도 자신의 아들 때문에 홍서범 씨에게 본인이 겪었었던 인생하고 비슷한 경우가 지금 생겨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하죠. 바람까지 폈으니. 저라면 위로해주고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라디오스타 방송 프로그램에 버젓이 등장하는 걸 대중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대중들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갑경 씨가 가장 나서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홍서범 씨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전체 강요로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상간녀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식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소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로 한 번 더 연기가 됐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10월 달에 딸을 출산했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부는 버젓이 방송 프로그램에 여전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전처였던 또 전 며느리였던 본인의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분노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아들의 귀책 사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는 참된 부모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늦기 전에 보여준다면 그래도 대중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홍서범 씨가 아들처럼 귀책 사유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조갑경 씨에게 호되게 행동은 했지만 어찌됐건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서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의 문제를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유들이 존재했습니다. 야간 자습 중에 두 사람이 사라지더라. 이게 사건 반장에 나온 또 새로운 소식이죠. 결혼 2달 만에 내 남편이 동료 여교사와 외도를 했다.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차량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도 제보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오죽했으면 자신이 볼 수 있도록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해요. 연락 좀 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도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하는 것도 봤다.
야간 자습 감독할 때 둘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진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이었어. 다신 안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을 뿐인 거죠. 어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떠드는 이야기도 듣는데 내가 너무 슬펐다. 어른들의 일에 학생이 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조심스럽게 연락을 보내봤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이 홍서범 씨의 아들의 전처에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상간녀는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황당한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상대방과 몸다툼이 있었고 밀쳐서 바닥에 떨어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까지 했다.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었다. 라며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고 특히 연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질문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를 찾아보곤 한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한두 달 정도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용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상간녀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후였어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니까 오히려 임신 5개월이었던 아내에게 중절해라. 그리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 전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를 했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을 밀어뜨려서 손목과 허리를 다치게 했으며 이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아이를 조산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서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문제점이 짚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외도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들끓습니다. 야, 학생들이 다 알 정도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학생들이 증언까지 했다면 이건 진짜다. 그 와중에 피해자 타령이라니.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한 명이라도 그래도 아들의 일인데 가족 예능으로 돈을 벌고 유명세를 달리했다면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시부모가 돼가지고 양육비를 지급을 제대로 하진 않았으면서 지급했다 그러고 본인들이 비겁한 사람 만들었다라고 억울해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 나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판결 이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부모였던 두 사람, 홍서범 조갑경은 이를 방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러한 아들의 외도 논란이 사그라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홍서범 조갑경의 부부는 여전히 활발한 공개석상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예능 프로그램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촬영까지 완료되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예고편까지 올라와 있다. 라디오스타 측은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심지어 홍서범은 오는 5월 한 라이브 공연에 공연자로 참석하며 이 무대에 아내 조갑경이 듀엣 무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중분들의 분노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한 3,000회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수만 뷰 이상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가족 예능 방송으로 사랑받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인꼬 부부의 이미지로 끝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 며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실 거고 굉장히 심경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만약 이 상태로 흘러가잖아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 라디오스타 제대로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시청자 게시판에 조갑경 씨 하차시켜라. 방송 출연한 거 삭제해라. 지금 홍서범 씨 라이브 공연 같이 한다던데 공연자에서 이름 빼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전 며느리와 전처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팩트가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외도를 했다라는 걸 아들도 인정을 했고요. 지금 이 전처가 항소를 하게 된 건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고, 이 홍서범 씨 아들은 자신이 외도한 걸 다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의 기일도 미뤄졌을 뿐 본인은 외도 사건에 대해선 하나의 항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소를 왜 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나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 증언을 쏟아낸 상태인데 이거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죠? 어찌됐건 이유가 뭐가 됐건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참 고생이 많았겠다. 우리 손주도 너가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상처 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에게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한다. 이게 보통의 부모의 어떤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완전 비겁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더라. 며느리 연락은 받지도 않고, 본인들은 해외에 가서 있어서 이 돈은 아들에게 위자료를 내준 것이 아니라 상간녀 법적 배상금을 대신 물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어찌 본다면 위자료로 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배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양육비 안 준 것도 맞았다. 판결문도 난리가 났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홍서범 씨를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부에게도 지금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과거 발언까지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미우새에 등장했을 때요. 각방 생활 중이다. 해당 방송에서 홍서범 씨는 조갑경과 같이 있으면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라고 털어놓았고, 나니까 참은 거지 웬만하면 벌써 이혼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갱년기 때문에 화가 많아졌다. 초반에는 열이 막 들어온다고 선풍기를 자다가 계속 튼다. 오죽하면 발이 시려워서 수면 양말까지 샀다. 또한 홍서범은 조갑경이 아침 라디오를 했는데 나는 야행성이라 새벽 3, 4시에 들어가서 자는데 조금 있으면 깨서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방이 비니까 바로 각방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두 사람이 인꼬 부부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혼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어땠겠냐라고 하자 조갑경 씨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요. 홍서범, 아니 제우스 때문에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는 조갑경 씨가 헤라와 공통점이 있다. 내 그 다른 여자와 눈만 마주쳐도 최근 한 방송에서 27살, 23살 두 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 두 딸이 이제 곧 30대잖아요. 그런데 생활비 대신에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일명 캥거루족 논란이 일게 됩니다. 특히 조갑경 씨는 딸들의 독립에 대해 난 찬성하지 않는다. 홍서범 씨 역시 얼굴만 봐도 좋다 라며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보호 모습에 시청자들은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는 이유다 라는 말까지 나왔고, 특히 미우새에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이 이혼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새 자녀에 너희 때문에 홍서범과 내가 이혼 안 하는 거다 라는 조갑경 씨의 이야기, 내 편이 없는 기분이다. 홍서범에게 나는 투명 인간이다. 이러한 말을 조갑경 씨가 말한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갈등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했고 황혼이혼 위기설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결국 외도가 터진 건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홍서범 조갑경 막내딸과 연애 프로그램도 출연을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과도 함께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을 정도로 일명 가도 있고, 며느리가 밖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일반인도 자식이 문제면 핏줄인 손주는 챙기던데 참 특이하다. 조갑경은 평생을 참고 살았던 것 같다. 아들이 있는 건 처음 알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황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을 숨겼을까? 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까? 왜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대하고 있는 걸까?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논란보다 부모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자식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미지로 쌓아왔었던 예능방송 출연의 어떤 동아줄이잖아요. 이것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태에 문제를 발생시킨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홍서범 조갑경의 며느리 본인의 성으로 딸을 출생신고했다. 나 홀로 소송하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까지 확보했다. 자, 이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의 아들과 결혼했었던 필라테스 강사 B씨가 화촉을 밝힌 지 19개월 만에 일가족과 남남으로 돌아섰다. 여기선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미 대전 모처에서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내였었던 며느리는요. 홍서범 씨의 아들이 대출 등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 운영을 했는데 이 당시 빌려준 금원을 변제하라는 반소를 이제 와서 아내였던 며느리에게